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오전까지 이어진 상황 앞서 보고 오셨는데요. 여야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여기에 어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가구 1주택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자, 관련 내용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정태근 전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전 상황 저희가 앞서 오전 시간에 이제 생중계도 해드렸는데요. 시작부터 고성이 오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과거 공식 회의석상에서 나온 임대주택 그리고 구의역 사고 관련 이 막말 논란인데요. 자, 모두 발언에서부터 구의역 사고 관련해서 또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특히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 군과 가족분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공직 후보자로서 더 깊게 성찰하고 더 무겁게 행동하겠습니다. 네, 역시 가장 큰 비판에 직면한 게 이 막말 논란인데요. 또 여러 차례 사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또 망원 관련해서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사실 사과를 했는데 그 구의역 김군 가족은 찾아뵙지 못하고 그 중대재해법 통과를 위해서 지금 단식 중인 김용균 씨 어머니 찾아뵙겠는데 이게 또 큰 맥락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만은 면피성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거든요. 전체적인 사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낙연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에 앞서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과 그리고 감사는 또 피해 당사자 그리고 감사를 해야 할 분 그리고 국민께서 정말 이제 그만해라 됐다고 하셔도 더 해야 된다. 그만큼 진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문제는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국민께서 고통을 받고 계시고 막 이런데 사실 그런 일을 어떻게 보면 부동산 문제가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들에게 주택을 마련해 주는 이런 정책인데 그러한 국민, 서민, 이 국민의 정서를 아프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정책을 할 수 있겠냐라고까지 하는 자질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변창흠 후보자는 발언의 맥락이 그게 아니었다라고 변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도 이 부분은 정말 깨끗하고 깔끔하게 국민께 100배 사죄를 드리고 그리고 그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는 것이 본인의 정책 역량을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길이다. 그래서 오후에도 정말 기회가 있으면 계속 더 사과를 드리고 진심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만해라 할 정도까지 사과를 해야 된다. 오후에도 기회가 되면 계속 사과를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만약 오후까지 계속 지켜봐서 이 부분의 진정성이 받아들여지면 국민들의 이해가 좀 받아들여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에 내정을 한 것이 잘못이죠. 그 국토부 장관이라는 지위는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은 대통령과 더불어서 국가의 중요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이고 구의역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인의 실수로 돌리기에는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정말 우리가 그 김군의 가방에 있었던 사발면 우유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했었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주요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하는가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 국무위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개인의 잘못으로 돌려버렸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사과라는 데에는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처음 나온 문제도 아니에요. 이제 이미 거론이 됐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한테 해야 되는 것이고 당사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구체적으로 제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 유가족을 찾아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전에는 또 노조를 상대로 사과를 한다고 얘기했다가 노조가 거절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제 이제 중대재해법 농성을 단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찾아갔단 말이죠. 그것도 사실은 오지 말라는 것을 카메라를 대동해서 갔단 말이에요. 결국은 인사청문회를 대비한 그야말로
사과 칠해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근데 사과를 하려면 조금 더 일찍 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일찍 건가요? 했어야 되고요. 예. 기본적으로 본인이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 문제를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국무위원이 한 자리는 국가의 정책을 의결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그런 발언이 그냥 실언으로 나왔던 건지 아니면 내가 뭔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잘못이 있었다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숙이는 거요? 저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제때 하는 사고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재해 문제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하고도 좀 다른 부분이 이 발언만 보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사고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뭐 이 김군 사고 발언은 뭐 두고두고 지금 따라다닐 것 같습니다. 지금 변 후보자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딸 인턴 특혜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저희 변 후보자 딸의 그 살아온 이력을 보니까 어린 시절에 유학을 갔고 중학교 때 들어와서 특목고를 진학하고 다시 미국에서 이제 진학을 한 이런 어떻게 보면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경우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그 김군의 노동 환경 얘기를 한 이 발언이 더 적절하지 않지 않았느냐. 야당에서는 이 인식 문제를 지적했는데 자,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야당 의원님들께서 예. 내 자식 귀한 만큼 남의 자식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질타를 하셨는데 네. 지금 우리 정태근 의원님 말씀을 비롯해서 야당 의원님들의 지적은 뭐 어디 하나 버릴 것 없이 맞는 말씀이고 지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공격을 받고 지적을 받는 지점 중에 보면 좀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이 막 섞여 있는 부분은 있어요. 예. 예를 들어 지금 질문하신 뭐 딸의 인턴 문제 이런 문제들은 15살 된 고등학교 학생이 봉사활동을 한 것이고 그 외국 그 나라에서는 그 봉사활동도 인턴으로 그 취급을 해주는 이런 문화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마치 조국 전 장관의 그 딸, 뭐 인턴, 허위 증명, 뭐 이런 것들이 데자부처럼 이게 떠오르게 하는 정치 공세를 만들어낸 것이고 그 정도는 좀 우리가 용인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건 좀 지나친 정치 공세다. 다만 뭐 본인이 오늘 하고 싶은 말씀 이런 말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변창흠 후보자는 정말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예. 의혹은 좀 팩트로 검증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뭐 어떤 발언에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이 밖에도 지금 변창흠 후보자 둘러싸고 의혹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된 상황이라서 오늘 청문회 시작부터 좀 소란스러웠습니다. 야당은 변창흠 후보자의 청문회를 시작해서도 안 된다. 처음부터 이렇게 강하게 맞섰고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그런 국민의힘을 정면 비판하면서 전문가 출신의 최초의 국토부 장관이다. 이렇게 치켜 세웠는데요. 이 모습도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이율 배반과 내로남불형 인간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 시대에 변창흠 후보마저 국무위원이 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양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변창흠 후보자는 오늘 즉시 자진 사퇴하고 만약 자진 사퇴할 용기가 없다면 임명권자는 변 후보자의 지명을 즉시 철회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이게 과연 국민의힘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인가? 국민의힘이 어떤 당입니까? 박덕흠, 전복민,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이런 마피아들을 생산한 의원님들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평균 48억의 재산을 보유한 데가 국민의힘입니다. 네. 자, 청문회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자진 사퇴 이야기가 야당에서 나왔고 이러다 보니까 공방이 치열했는데 표현을 보면 지금 뭐 인간들, 마피아 좀 도를 넘는 발언들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김진애 의원 얘기 가지고 더 논의할 건 없고요. 뭐 저분이 늘상 저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요. 근데 네. 앞서서 뭐 김희구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 앞서서 그 변 후보자의 딸의 허위 인턴 경력 관련해 가지고 저는 지금도 변 후보자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미국에서는 그렇게 쓴다고 그래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저분이 행정학 박사 출신이거든요. 예. 미국에서는 인턴과 발런티어를 구분을 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인턴이라는 것은 견습생, 실습생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후보자의 딸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했다라는 것은 자원봉사자, 봉사. 발런티어입니다. 고등학교 미국에서- 때 학생들이 흔히 하는 그렇죠. 봉사. 예. 그거를 엄격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고 나와가지고 대학 교수를 하셨다는 분이 미국에서 발런티어하고 인턴을 구분을 안 한다? 똑같이 얘기하다 발런티어를 인턴을 얘기한다? 그런 게 어디냔 말이에요. 인턴이라는 것은 미국 사회에 있어서는 그 다음 과정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경력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국회의원 할 때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인턴 근무한 것이 해외에 가서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도 솔직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별 문제 없다. 아,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가지고 예. 저렇게 얘기를 하면 앞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라고 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일을 제대로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예. 더더군다나 앞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저분이 실제로 부동산 정책의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제 오후 내내 쭉 검증되어지면 정말 정책에 있어서의 과오 문제는 더 많이 드러날 겁니다. 예. 그 딸의 유학 문제 관련해서 인턴과 봉사를 구분해야 되는지 이건 저는 유학을 안 해봐서 이거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좀 주장이 지금 다른 이런 상황인 거고요. 이거 말고도 김은혜 의원이 그 사장 재임하면서 신규 임용한 52명 가운데 최소 18명이 후보자의 인맥하고 학연으로 얽혀 있다. 자, 이런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오늘 추가 폭로도 좀 예고한 상황인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까 팩트로 따져야 한다 했는데 의혹만으로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뭐 김은혜 의원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테니까 그건 따져보면 예. 될 일이고요. 또 후보자는 아마 이렇게 답변을 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소위 SH라고 하는 서울시 산하의 도시 주택 공사입니까? 네. 하여튼 여기 이제 공사들이 생기면 사실은 이제 이 전문적으로 어떤 업무 능력이 탁월한 기관으로 조직으로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단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사실은 어떤 일반 공무원들로 조직되어 있었을 초창기에 그런 조직에서 사실은 도시계획이나 해외 개발 업무 그리고 이런 어떤 서민의 어떤 주거 문제 이런데 정말 확실한 전문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아마 조직의 수장으로서 그런 어떤 필요성을 인재 충원의 필요성을 느꼈을 수도 예.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공정했느냐의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2014년 12월에 그 외부 개방형 공모제를 마련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우리 그 후보자와 항맥이 있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이 대거 이제 발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변 후보자 입장에서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그 조직의 노동조합의 위원장까지도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시켜서 공정하게 심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 그렇게 해서 채용된 사람들이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도시계획이나 해외 개발 업무, 뭐 서민이 주거 안정 등 이런 분야에서 상당한 그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성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오후에 추가 폭로가 있을지 다시 한번 보고요. 예. 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후에 뭐 의원님들께서 얼마나 자세하게 따지시겠습니까? 한번 공방을 답변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추가 폭로는 놔두고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 봤을 때 정태근 의원님은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심각하지요.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SH의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1급 고위직을 공모를 해요. 9명을. 그중에 7명이 자기하고 연이 있는 사람인데 그중에 상당수는 1번으로 접수를 하거나 단독으로 접수를 합니다. 예. 무슨 얘기냐?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보면 사장이 직위를 만들어 놓고 너 와라고 사실은 얘기했다라는 공모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 감사에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받았던 것이고 전체 채용 인원 새로 신규 채용한 인원 52명 중에 보면 그중에 18명이나 관련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실제로 SH에 있으면서 정규직을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소홀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 변창훈 후보자가 더 문제는
그런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SH에서 일을 해요. 저분이 2015년부터 일을 했거든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에서 재건축, 재개발로 해서 신규로 공급될 물량 25만 가구가 없어졌어요. 서울시 정책이 잘못돼가지고 서울시가 재건축, 재개발을 규제를 하는 바람에 25만 가구를 공급을 못했어요. 서울시 전체 가구 수가 380만 가구입니다. 그러면 25만 가구면 6.6%에 해당하는 가구 수예요. 서울시에 있을 때 지금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이분이고, 소위 그분들이 데려온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책 실패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인사하는 것도 문제고, 끼리끼리 인사해서 결국은 서울시의 정책을 실패해왔고, 그렇고 해서 부동산 값이 폭등하는데 이렇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었고, 이런 사람을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질도 문제가 있는데 후보자로 내정을 한 것, 저는 큰 인사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네. 정태근 의원님의 정책적 판단은 개인적 견해십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들에게 아주 안정적인 그런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어떤 그 주택 정책으로서 부적합하다 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정책 판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제도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한 것이 지금 어떤 집값 상승과 직접적인 원인으로 연관시키는 것에 동의할 수 없고, 그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그 정책 판단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 견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조금 단정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말씀만 보태면요, 어제도 홍남기 부총리가 결국은 이 정도도 주택을 공급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내년에 31만 가구 공급하고 서울시에다가 최소한 4만 1천 가구 공급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정도도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에 큰 문제가 왔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내년 예. 한 해 동안에 4만 1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지난 5년간에 걸쳐가지고 25만 가구를 공급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큰 정책적 실패인 겁니다. 그게 누구에서 벌어졌냐? 박원순 시장 시절에 벌어졌고, 민주당 시장 시절에 벌어졌고, 이분은 SH공사에서 2015년부터 있었고, 그 이후에는 또 LH공사에 있었어요, 사장이. 어떻게 정책에 잘못이 없다고,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아니, 판단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럼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해야 될 물량을 다른 그 장기 공공 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정책 판단과 선택의 문제이지 그것이 정책 실패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예. 이야기입니다. 변창흠 후보자가 이제 LH 또 SH공사 사장으로 있을 때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한 결과론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이제 의견이 엇갈리셨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의혹들을 무마하고 앞으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이 정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의 과거 발언이 또 소환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맥락의 질의응답이었는지 변창흠 후보자의 답변까지 같이 듣고 오시죠. 추미애 장관님 발언입니다. 헨리 조지가 살아있다면 토지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 수도 있다. 이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네, 뭐 저는 구체적으로 저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뭐 이분 생각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방식은 국가가 소유권을 갖고 이제 개인들은 사용권을 갖는 알겠습니다. 방식입니다. 네, 네, 저는 그 부동산 자체의 사적 소유나 제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제약을 제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한 번도 부정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네. 네. 굉장히 긴 질의응답 중에서 저희가 발췌를 한 부분인데 이제 추미애 장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중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라든가 이해찬 대표 전 대표의 발언들도 다 끌고 와서 이제 질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중국이나 북한식 사회주의 정책하고 뭐가 다르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영재 의원은. 글쎄 뭐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너무 예. 무리한 소환이고요. 네. 민주당의 어떤 구성원들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성준 의원 이야기로 할 수 있을지는 예,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이제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그
우리 앵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우리 주택 보급률이라고 하는 게 104%나 되죠. 100% 넘었어요. 그런데 왜 무주택섬이 있습니까? 자가 보유율이 60%밖에 되지 않아요. 예. 이 40%는 어디 갔는가? 다주택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아무리 확대해도 이 다주택자가 있는 한은 이것이 1인 자가 보유가 다 100% 힘든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이것을 제약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공급을 확대하는데 그 공급이 실수요자들에게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지점을 고민해야 된다는 예. 것이거든요. 그것을 마치 어떤 사회주의 정책이다, 헌법 사적 재산권의 침해다, 뭐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이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이 비슷한 지점이 사실 있거든요. 있는데 예. 너무 청문회 때 그래서 너무 비약해서 비판하는 것이다 너무 말씀드립니다. 비약된 질문이었다. 야, 지금 변창흠 후보자 뭐 자본주의에 대해서 한 번도 나는 부정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발언 앞서 이제 듣고 오셨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공적인 개입이 전혀 없는 이런 부동산 정책은 없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지금 변창흠 표 부동산 정책도 보면 공공주도 정책에 방점이 찍혀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시장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극단화시켜 가지고 뭐 사회주의적이다, 공산주의자라고 표현을 한 것인데 네. 본질은 변창흠 후보라도 그렇고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을 무시한다.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시장을 이기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 전체 한 380만 가구가 있으면 공공에서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기껏해야 15% 내외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사적으로 건축물들이 지어지고 그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우리가 전세나 월세를 하려면 주택을 초과로 보유하는 사람이 존재해야지 사적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예를 들면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개발 이익이 생기는 것은 무조건 죄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야 되고 그래서 시장을 억압해야 되고 이렇게 반시장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후에 뭐 진성준 의원 문제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은 더 나가서 그러면 사유재산권까지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뭐 진성준 의원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변창흠 후보자가 지금 와가지고 최근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존에는 계속 공공임대를 중심으로 한 공급을 얘기하다가 지금 이게 이제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되니까 민간에서도 역세권 중심으로 해가지고 용적률을 올려줘가지고 공급을 늘리도록 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전에는 왜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며 지금 와서는 예를 들면 역세권의 용적률을 올려주는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민간에서 공급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왜 전부 다 죄악시하냔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부동산 공급 물량 중에서 공공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된 부분이라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동산 정책 전문가가 아닙니다. 예. 우리 정태근 의원님께서 그 상임위를 18대 때 어떤 상임위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 오해의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국토위를 4년 했고 부동산 TF 간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민간 부분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나 주택 이런 것들을 죄악시하거나 전혀 그러는 적이 없어요. 다만 지금 사실은 우리 함께 인정해야 되는 게 아까 그 말씀에 동의해요. 정부가 아무리 뭐 장기 공공 임대주택 이런 것들을 뭐 만들어서 유럽의 사회주택과 같은 새로운 뭐 주거 사다리가 가능한 이런 걸 만든다 하더라도 사실은 공급할 토지가 없어요. 쥐어짜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겨우겨우 해서 이제 1,600만 평 정도 겨우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의 확대만 가지고는 뭐 공공이든 민간이든 안 됩니다. 더구나 공공만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 공급도 당연히 바라봐야 되고 지금까지 민간 임대차법이나 당연히 국회에 그런 법도 있는 거 아닙니까? 민간이나 재개발, 재건축 이익을 죄악시한다라는 표현은 의원님 그건 과하신 말씀이고요. 그것을 균형 있게 얼만큼 선택하느냐의 문제인데 양자를 균형 있게 다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후에도 계속 이어질 텐데요. 청문회 시즌만 되면 과거에 보면 정의당 데스노트가 또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기 정의당 데스노트에 오르면 지명이 철회되거나 이제 낙마를 하는 경우가 생겼었는데, 자 이번에 정의당에서 나온 논평을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인데 전제를 달았습니다. 국민의 이해와 유가족 용서가 전제될 때만 정의당은 후보자로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청문회 이후에 정의당 입장이 좀 확정되면 어떻게 입장이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미 이제 오늘 여론조사가 몇 군데서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한 3분의 2 가까이가 장관으로 부적절하다고 국민들은 이미 평가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의당이 지금 더 고민할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어저께 정의당 쪽에서 그 농성정 오지 말아라. 현장에서 좀 반발 네, 목소리가 그리고 나왔죠. 그랬으면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제가 후보자였으면 카메라 없을 때 저녁에 조심히 가가지고 아니 내 뜻은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십니다만 농성장 찾아오는 모습도 사과 칠해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도의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아마 오늘 뭐 여론조사 등등 나오는 거 보고 청문회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인식들이 더 이제 확인이 될 텐데 그러고 나면 정의당에서도 저 후보자는 사퇴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저는 얘기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론 뛰어넘어서 투기 수요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겠다. 오늘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 변창흠 후보자가 이런 포부를 이뤄낼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잡으려고 하면 더 오르는 게 이제 부동산 시장입니다. 급기야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 현행 주거 정책의 기본 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 거주 원칙을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 당시에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사실관계를 그러게요. 부동산 시장이 실타래 이거 언제 풀릴지 국민들 굉장히 관심인데 어쨌든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하되 자산 증식을 위한 주택 활용을 금지하는 내용 좀 더 자세히 저희가 그래픽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어제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데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세 번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목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 공급할 것. 이걸 이제 명시적으로 법에 담자. 자, 이런 내용입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면 절대 집값 안 떨어집니다. 앞서 보셨지만 이런 그 진성준 의원의 과거 발언을 비꼬는 비판까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렇게 되면은 시장은 완전히 교란이 되겠죠. 그래서 집값은 더 올라가겠죠. 제가 굳이 무슨 뭐 사회주의니 공산주의 이런 얘기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저 지금 발상은 중대한 반헌법적인 발상입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은요.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장만 있는 게 아니라 16조에 보면은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있는 것이고요. 또 행복 추구권도 있는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우리 그 헌법 119조 1항에 보면은요. 경제적인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민주당에서 지난번에 무슨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1년 동안 출마 못한다고 하는 아주 위헌적인 법률을 내는 것처럼 아주 쉽게 위헌적인 발상들을 하는 것들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헌법을 위반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원칙적으로 시행된다고 한다면 원래 주거기본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거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예. 오히려 시장을 교란시켜가지고 주거를 아주 불안정하게 해서 주거기본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예.
위헌 논란뿐 아니라 시장을 교란시켜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이 오죽하면 저런 법을 발의했겠는가 하는 오죽하면 됐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저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페널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주택 보급률은 104%나 되는데 자가 보유율이 60%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실, 예. 토지는 없는데 아무리 쥐어짜서 공급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자가 보유가 그렇게 올라가겠는가. 한 20년 동안 4%밖에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독특하게 우리는 이 주택을 주거로 보는 측면이 있고 재테크로 보는 두 가지 측면이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것도 틀리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재테크하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가는 정부는 재테크를 하려는 시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지금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저는 아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저도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연초에 잡히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에도 큰 국정 운영에 더 큰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문재인 정부가 지금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할 토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요. 지금 뭐 태릉 이런 데 이야기해봐야 몇만 평밖에 안 되잖아요. 예전에 노태우 정부 때처럼 한 200만 호 공급 이렇게 한꺼번에 대규모로 하지 않으면 집값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공급을 통해서는. 이제 그런 것인데 더구나 지금 이제 시중에 굉장한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데 이거를 또 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 처음부터 왼팔 오른팔이 다 묶인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 제가 예. 마지막 한 말씀 붙이면 지금 이제 이 토지 보상을 그나마 하기 위해서 풀린 돈이 2018년에 4.7조, 2019년에 10.3조, 올해 20조. 그런데 내년에 3기 신도시 때문에 50조가 풀리게 되어 있어요. 예. 현재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주택 가격을 중심으로 한 이 환경이 훨씬 더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 진성준 의원이 이렇게라도 한번 예.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지 구체적인 입법은 아니다는 말씀드립니다. 오죽하면 됐을까? 기본 방향을 제시한 방향입니다. 것이다.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진성준 의원 이게 논란이 좀 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추가 해명과 설명을 내놨습니다.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실제로 이미 그런 원칙은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아파트를 뭐 분양한다고 할 때 무주택자에게 청약 가점을 주도록 해서 네. 무주택자에게 그 아파트가 분양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예. 또 실거주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들에게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중과하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1가구 1주택의 실보유자들은 기본 공제도 해주고 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해주고 있어요. 뭐 매각하려고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는다든지 또는 뭐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것인데 여러 형제들이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혼자 매각하기가 어렵다든지 네. 하는 이런 특수한 사정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런 개별적인 사정들을 봐서 이해가 되는 것은 또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미 이런 원칙이 제도화돼 있다. 그래서 무주택자들 청약 가점이라던가 다주택자들 세금을 중과한다든가. 자, 그런데요, 지금 진성준 의원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제도화돼서 돌아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굳이 이걸 법으로 명시해서 논란이 있는데 이랬을 때 실익은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국가 정책의 방향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강조한다? 예, 예. 그래서 아마 진성준 의원은 본인이 이제 지난번에 뭐 그런다고 집값 안 떨어집니다라고 실수했던 그런 트라우마도 있을 거고요. 무엇인가 현재 부동산 정책에 관한 어려운 환경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한번 환기시키면서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 정책의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을 안 지킨다고 해서 규제할 페널티가 구체적으로 법에 없는 상황 속에서 실익이라는 게 특별히 없겠죠. 예. 또 하나. 지금 민주당 내에도 다주택자가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네. 이거 지금 공동 발의하신 분들 중에서도 2주택자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해야 되나? 이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부분들이 저 다주택을 정리해 온 것은 맞고요. 예. 지금 정리가 안 된 일부 부분은 이낙연 대표가 대표가 되면서 새로 당에 신설한 우리 윤리감찰단이라고 하는 강력한 기구가 있거든요. 그것을 예. 통해서 검증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 그러나 다 들어보면 사정이 있어요, 남은 분들이. 예. 그러나 그런 사정마저도 빨리 해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국민의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키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오죽하면 이런 법까지 나왔을까, 부동산 시장 워낙 과열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게 입법해서 통과가 되면 다주택자들 때문에 그동안 만들어진 여러 가지 이제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충돌할 우려도 또 제기가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통과 안 됩니다. 왜 통과가 안 되냐? 된다? 예, 통과 안 예. 됩니다. 왜 통과 안 되냐면요. 적어도 위원 시비에 걸릴 만한 법에 대해서 아무리 민주당이 다수라고 해도요. 거기에 찬성표가 못 가게 돼 있어요. 통과 안 되고.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오늘 아침 방송 나온 거는, 그러니까 기존에도 1주택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우리 종부세잖아요.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 중과세 하잖아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뭐 요즘에는 신규 주택 하는 것도 DSR로 규제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시장의 원칙을 예. 존중하면서도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1주택 방향으로 유도하자라는 시장의 부분적인 보완을 하자는 것이지, 시장을 1주택으로 규정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 저거는 통과 안 될 거고요. 만약에 저걸 통과시킨다, 그러면은 아마 이제 앞으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라고 해도 모든 사유재산에 대해서도 우리는 제재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간다는 의사로 봐야죠. 국민과 시청자께서 오해가 있으실까 봐 짧게 짧게요. 붙이면, 예. 이게 진성준 의원 개인이 대표 발의한 법이지 민주당의 당론 발의 법이 당론 아닙니다. 예. 두 분 말씀 종합해 보면 이런 상징적 메시지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정태근 전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